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레피셜의 김갑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 수시 면접 준비 2부 서류 기반 면접 주의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접 형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접 형식을 달리하면서까지 면접을 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학생부의 제한적 속성과 자소서의 제한적 속성 때문입니다. 면접은 이를 보완하고 서류로 알 수 없는 학생의 자질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부와 자소서 그리고 면접은 따로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 속에서 평가됨을 이해하고 면접에 응시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아직까지는 대면 면접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혹 화상 면접으로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미 면접을 본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면접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불어불문학과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소서에 적지 않았는데 학생부 독서 활동에 적혀 있는 책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갑자기 면접에서 물었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책의 내용이 한 줄도 생각이 안 나서 그건이라고 우물쭈물 하다가 면접이 끝나버렸어요. 라고 면접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 학생은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5분 이상 진행되는 것보다는 20초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완벽한 면접을 기대하다 보면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도 나의 모습이라는 인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감 있는 답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면접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한 질문을 물어서 기회다 싶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면접관님이 그만이라고 멈추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고 나는 이제 망했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 다음 질문부터는 뭐라고 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면접관이 멈추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한 내용이거나 논리성이 떨어져서 멈추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질문을 추리고 예상 답변을 만들 때 논리적으로 답변을 만들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는 만큼 답변하십시오. 면접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서류의 진실성, 즉 진위 확인의 점검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세 번째 사례는 불어불문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에서 세 특의 내용은 적혀 있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학생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눈물이 계속 나서 울다 나왔어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세특에 적혀 있는 내용이지만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발표는 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자세한 사항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물이나 울다 나왔다는 것도 지나치게 절박한 상태로 욕심을 내서 멘붕에 빠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면접을 잘 보고 온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생명과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 2번에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자세하게 적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하면 또 묻고 대답하면 또 묻고 대답을 하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죠? 금방 설명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실험에서 왜 변인을 그렇게 설정했는지 이유는 끝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자소서 내용 중 원래 활동보다 과장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묻고 이어 꼬리 질문, 즉 한 번의 질문에 덧붙이는 세부 질문을 던져서 활동의 정도와 수준을 평가합니다. 섣부른 과장이 불합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접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두 번째 사례는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질문에 잘 대답했는데 마지막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과 항생제 감축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항생제는 아플 때 병원 가서 처방한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 병원 또 가면 처방해 주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문제가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모르지만 입학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답하고 나왔어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지만 입학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솔직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표현입니다.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신소재 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면접은 비교적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나와서 생각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말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면접 시간이 2, 3분 남았는데 마지막에 도대체 우리 학과에서 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 말해볼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분명한 전공에 대한 목표가 있고 최선을 다할 테니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자소서 및 생기부 관련 예상 질문을 잘 준비한 학생이라고 짐작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지식도 나름 준비를 한 학생입니다. 준비를 잘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긴 케이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이상의 면접 후기를 통해 서류 기반 면접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과장을 경계해야 한다. 학생들이 합격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활동을 원래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일반적으로 면접 기간 동안 많은 학생, 즉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원래의 활동보다 과장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묻고 이어 꼬리 질문, 즉 한 번의 질문에 덧붙이는 세부 질문들을 던져 활동의 정도와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때 섣부른 과장이 불합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접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서류의 진실성, 즉 진위 확인의 점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왜곡을 조심해야 한다.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해당 활동의 본래 목적은 A였으나 학과나 전공에 부합하도록 활동 목적을 B라고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례로 어떤 학생이 1학년 때 했던 자율동아리의 활동 목적은 학생부 교과 성적 중 수학 과목의 성적 향상이었는데 경영학과 합격을 위해 1학년 자율동아리 활동의 목적을 경영학 전공 탐구라고 바꾸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활동을 진행하며 수학 과목 공부에 덧붙여 일정 부분 경영학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자율동아리 활동 10번 중 3번에 걸쳐 경영학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고 사실적으로 설명해야지 마치 원래부터 경영학 탐구 활동이 해당 자율동아리 활동의 주 목적이었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허위를 배제하라. 자소서에 기재했거나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탄로난 경우 불합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소서 작성부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작성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자소서 내용과 면접 도중 말한 내용이 달라서 거짓이 드러날 경우 불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라. 한 학생이 면접을 보고 와서 면접에서 학생부에 기재된 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의 내용만 집중해서 본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 전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읽고 기재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다른 책을 언급하며 더 설명해 보라고 말하였고 해당 학생은 최종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은 10에서 15분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짧은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잘 모르는 내용을 답변하느라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잘 아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면접을 다녀온 학생들 중 가끔 자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장황하게 답변했다면 평가해야 할 면접관도 그 학생을 우수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에 따른 근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복을 폐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교복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싼 교복값. 둘째, 개성 표현의 문제. 셋째, 활동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신감 있게 답변하라.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는 면접에서 허위와 과장은 배제해야 하지만 소심해 하거나 주눅들어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다짐과 자신감 있게 답변하겠다는 각오가 면접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통해 자신감을 갖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상담 신청은 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